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처음부터 제가 떳떳하게 말할 수 없었던 점은 저 혼자 엮였던 일이 아닌지라 제 해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캡처본을 보셨다시피 12월 20일경에 2심 결과가 나왔고 2심 결과가 나왔음에도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2심에서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라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에 항소를 포기했을 시에 더 확실하게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재판 판결이 난 후 2주 안에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 2주 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2심 판결이 나왔으니 바로 말씀드려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경에 누군가가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판결문이라고 하면서 캡처 사진을 올렸고 그 캡처본에는 원고 일부 승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이란 소송이 한 개가 묶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승했다는 표시이며 그 중에 한 명은 이겼으니 이런 단어가 붙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4월경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지금은 2019년 12월입니다. 이 소송은 거의 3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이었고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저 혼자만에 엮여져 있는 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발언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그 처음에 소송 당했었던 내용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소송 당한 왜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피고 이채원은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에서 만났고 야후 노래 연습장과 함께 갔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러니까 A 씨는 앞으로는 A씨라고 A씨라고 칭할게요. A씨는 피고 이채원에게 77만 4천 원 상당의 목걸이를 선물하였습니다. 이게 선물을 했고 제가 이렇게 봤다는 걸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 바 이래서 위자료를 제가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별풍선 부당이득금 환불에 대해서 3,100만 원과 함께 4,100만 원의 이제 소송이 진행되었었던 거고요. 2017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B씨라는 분이 A씨가 B씨의 집에서 가져간 돈으로 별풍선을 쌌다고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글을 썼을 당시에 A씨와 제가 통화하면서 저에게 상담하듯이 이야기했고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혹시라도 저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내가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 2015년도 회장이었었던 팬분께서 아이디를 삭제를 해서 아이디 순위가 올라가면서 A씨가 제 방송의 부회장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의 방이 부회장이었고 너가 인지도랑 시청자가 많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별풍선 쏜 방이 제 방이어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통화 녹음에 다 기재되어 있고요. 네, 그 실제로 증거로 냈던 자료 중에 일부분이고 이건가? 그 속기 사무실이라고 하야 되나, 거기서 이제 통화 녹음 파일을 줘서 속기사 분께서 이제 적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재판에 쓰여졌던 증거물입니다. 자, 이게 전화통화 내용이고요. 2017년 3월 8일에 전화 통화한 내용입니다. 너랑 다른 타겟을 분들, 걸려서 네. 내가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했다. 근데 나는 왜? 누구랑 누구는 그렇다 쳐. 근데 나는 왜? 마지막에 나 뭐 했는데 내가 왜? 마지막에 마지막 날 쏜 거랑 내가 봤을 때 그거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이 하도 그 방 부회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 자, 이거 본인이 직접 한 얘기고요. 그리고 A씨는 2017년 3월까지도 제 본명을 알지도 못하고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줘야지. 아니, 항상 전화 잘 안 되다가, 나 머리 아파. 왜? 왜? 나 지금 되게 잠잠해. 그래가지고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어. 머리 아파. 너 본명이 김유나야? 이게 통화 내용이 2017년 3월 21일입니다. 자, 왜? 체험 맞아? 본명이? 왜? 성이 뭐야? 김씨야? 아니, 이채원이야? 왜? 왜? 지금 어떤 건지 모르겠어. 내가 정확하게, 누구 때문에 박살 날 것 같아. 왜?
라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 소송을 받게 되었을 때 정말 황당했고, 왜냐하면 저는 A씨에게 선물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 그만으로 소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상대 A의 진술서가 없었고, 그 선물은 방송에 오고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던 선물이며, 방송을 하면서 열혈 팬들, 매니저, 일반 팬, 빅팬 가입한 팬들에게 주었던 선물의 총 액수로만 종합해 보더라도 아마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넘을 것입니다. 자, 제가 A씨에게 선물을 2번 줬고, 한 번은 100만 원 상당의 명품 벨트, 이때 당시에 팬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구입했던 액수만 해도 1000만 원 정도가 넘습니다. 선물 구매 내역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때 당시에 제가 구입한 선물 총 액수입니다. 이게 한 군데에서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를 같이 구매해서 530만 원이 나왔던 거고, 뭐 115만 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이게 다 11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서 구매했었던 내용이었고요. 아이고, 1000만 원 저거 먼저 정도 끄고. 되고, 두 번째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아기를 출산했다고 하여서 줬던 아기용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선물을 2번 주었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 팬분들에게 출산 관련, 아기 관련 선물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유모차나 아기용품, 아기옷, 분유 등등의 선물을 많이 보내주었고, 그 팬분들은 당연히 다 유부남이었습니다. 선물을 택배로 보낼 때 받는 사람 이름을 와이프 이름으로 받으신 분들도 계셔서 이런 선물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나머지는 뭐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를 하던가 뭐 다른 것들로 이제 선물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선 있는 걸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일반 팬분, 열혈 팬이 아닌 일반 팬분에게 선물했었던 이제 스토케 코리아, 스토케 뭔지 아시죠? 이제 유모차 선물했었던 내역이고요. 저는 2015년부터 17년 말까지 방송했었던 모든 녹화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 일들도 많아서 제 모든 방송을 돌려보면서 이번 재판을 준비했고요. 네, 1심에서는 제가 패소를 했어요. 1심에서 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A씨의 주장 때문이었는데, 이 소송은 B씨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제가 예전 1심 일부 패소 이후에 해명방송에서 말하기로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 A씨의 주장하는 부분을 놓쳤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말이 되게 많았어요. 뭐 무슨 그게 말이 되냐, 변호사분이 뭐 일을 잘못했다는데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저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쪽 처음에 맡겼던 변호사분께서 보내신 메일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원고가 어제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원고 측에서 준비서면에는 피고 이치현님에 대한 특별한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휴대전화를 복구해서 뭐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와 기일을 넉넉히 잡았습니다라는 내용이고요. 1심에서 피고가 여러 명 묶여져 있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서면이 오게 되었고, 페이지가 600에서 700페이지 가량의 서면에서 저와 관련된 내용은 한두 장에 불과했었습니다. B씨 쪽에서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복구를 위하여 기일을 계속 연장하였고, 그 기일 연장은 한두 달이 아닌 몇 개월에서 연 단위로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 이후로는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당연히 있지만 이 재판을 안일하게 생각했고, 제가 처음 냈던 자료 이후에 제 쪽에서는 상대방의 서면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A씨의 주장이 있는지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저는 몰랐었습니다. 어떠한 증거물도 없이 A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이번 2심에서 하게 되었고, B씨 쪽에서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복구를 하여 증거물을 제출하였는데, 상대 쪽에서 나온 증거는 1심에서 제출했던 A씨의 주장뿐, 저에 대한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 주장은 저와 만난 사실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쪽에서는 A씨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물을 제출을 했어야 했고 2심에서는 그것들을 다 찾아서 수많은 음성통화 내용과 2015년에 썼던 핸드폰을 복구하여 카톡이나 문자 등을 다 첨부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사람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한 적이 있고 제 앞에서와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서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 통화할 때는 통화 녹음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누군가와 통화를 했었던 통화 녹음이 다 남아 있었고 그 통화 내용 녹음을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통화 내용 되고 되게 많이 있는데 뭐 방송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별풍선을 누구에게 쐈다는 내용이거나 뭐 이런 거라서 자 이게 A씨고 저입니다. 둘째 나온 거 얘기했나? 둘째? 응 언제? 9일날 아니 언제 얘기를 가서 언제 얘기를 또 나왔어? 아 임신 중이었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면 좀 잘해 와이프한테 애기를 둘이나 낳았는데 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그냥 통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그냥 누가 봐도 또 연인 사이에 통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보내줄게. 애기 딸이야 아들이야? 딸. 응 그럼 세트가 같은 거 내가 보내줄게. 웃음. 왜? 만나서 줘. 그거 있잖아. 뭔지 모르겠는데 있잖아. 내가 막 이렇게 손 놓는 거랑 이렇게 턱받이 같은 거랑 이런 거 다 있는데 아 또 써 있으면 아 내복인가? 그런 거. 그래 내복. 그 대신 내복이라고 해야 되나? 응 대신 만나서 줘. 아 싫어. 장난 아니야. 내가 갈게 그리로. 아 싫어. 자 이게 통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 12일에 제가 방송하면서 12월 12일 2015년 12월 12일에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열린 제 정모가 있었고 이건 그때 당시에 정모에 참여했던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후에 처음 하는 정모였기 때문에 식당을 예약해야 하기 위하여 정모에 참가할 인원수를 체크받았습니다. 정모에 참석하지 않겠다던 A씨는 그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디에서 정모를 하느냐 물었고 저는 위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2차를 갔던 장소에서 A씨가 기다리고 있었고 당일에 정모를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는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A씨가 정모에 참석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날 당일에 갑자기 정모에 나오겠다고 하여서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고 저도 모든 분들을 처음 보지만 정모에 나오는 팬들끼리도 서로 처음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뒤늦게 참석한다면 뭐 불편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팬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참석하는 것을 불편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정모에 참석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열혈 정모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너무 다그치듯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 다음날 낮 1시경에 저는 A씨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대낮에 청소년 출입 가능한 노래방에 갔었고 처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고소가 당했었던 내용에 청소년 출입 가능한 노래방에 갔었고 저는 원래도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노래방 간 이유는 어색하기 때문에 노래라도 부르려고 갔었던 것이었습니다. 노래방에서 30분도 채우지 않고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는 헤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만난 거였었고요. 진수를 저와 처음 만난 노래방에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는데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도 10월경에 저를 만났다고 되어 있었어요. A씨가 제 방에 팬가입한 날짜는 9월 30일경이었고 제 방송의 모든 다시 보기를 확인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 진술에선 그 말을 번복했으며 그런 일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과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할 정도로 쉽게 행동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 고소당했었을 때 내용에는 스킨십 여부가 없었어요. 그 고소장에서는. 근데 마지막에 판결 이제 상대가 제출한 서면에 그 진술서에 스킨십을 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설명을 좀 해줘도 돼? 어. 그러니까 지금 지우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그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목걸이를 선물 주고 받았다, 노래방에서 만났다, 이걸로 고소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저희는.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던 자료를 보여주면서 1심에서는 상대방의 주장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그 저희가 놓친 주장에 그 노래방에서 이렇게 뭐 했다, 그렇지? 스킨십을 했다, 뭐 가슴을 만졌다, 키스를 했다, 이게 추가가 됐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했던 겁니다. 그게 주장이에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네. 그 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구매했을 당시 직접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여서 직접 가서 선물을 전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팬들과 그 어떠한 스킨십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별풍선 후원에 대해서 뒤에서 팬들에게 유도한 사실도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뭐 별풍선 써달라거나 뭐 이러한 유도한 사실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방송을 할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별풍선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강퇴를 시켜서 방송을 못 보게 한다던가 시청자들이 무리해서 별풍선을 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스킨십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왜 유부남이 A씨와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2018년 8월 11일 제가 임신 초기였을 당시에 B씨는 변호사와 BJ를 대동하여 인터넷 방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엮여져 있는 그 재판 내용과 증거를 마치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인터넷 글들에 지우 호텔 CCTV 증거 나왔다, 호텔 간 게 지우였냐, 지금 임신한 게 열흘의 얘기 아니냐, 친자 확인 검사 해봐야 한다, 여기저기 대주고 다녔다, 송병구가 불쌍하다,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 다 하고 다녔다 등등의 이야기가 돌아다녔으며, 2018년 8월경 임신한 상태에 저한테 너무 치명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 뱅지유와 이렇게 글들을 올렸는데, 잘 보이시나요, 혹시? 판결 나오기 전에 혼튼 자두론으로 병구랑 결혼함, 뭐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지금 이 글이 추천이 1600개가 되었고 아마 조회수가 한 10만은 넘었었던 걸로 보이는데, 자, 1심 패소 판결 팩트다. 근데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말이 기냐. 불륜 민사에서 2심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 까지 한 거냐. 준호 제거 잠깐만 들어가 있어. 그러게 왜 아프리카 별창녀랑 결혼을 하냐. 송병구 불쌍하다. 여자 보는 눈 없다. 간통죄 없어졌다. 진대 지우가 누구냐 처음 들어보나. 송병구는 프로게이머잖아. 여친임? 열혈한테 몸파네. 뭐 이렇게 댓글들이 달렸었고요. 그리고 그 BJ분은 지금 제 남편인 병구에게 연락하여 자기가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호스텔 CCTV에 나온 사람이 저였다고 하면서 전화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CCTV에 나온 사람은 당연히 제가 아니며 저는 호텔을 간 적도 없습니다. 병구에게 그때 당시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실제로 전화를 건 사실도 있었으며, 그 BJ분과 그 변호사라는 분의 병구랑 통화했을 때 녹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분은 아마 변호사가 아니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메일을 보냈었어요. 이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었던 내용인데, 원고 측 변호사가 BJ를 섭외해서 BJ와 함께 방송에 나와서 사건에 대해 특정인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수원의 모텔 CCTV 증거 확보 등 얘기 나눈 모습, 통화 내용은 원고 측 변호사가 제 현재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변호사가 뭐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었고 병구가 받지 않아서 이 방송이 종료된 후에 나누었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한 상태였었고요. 재판과는 상관없는 제3자가
변호사한테 증거랑 다 봤다. 호텔에서 들어간 게 저였다. 알고 있었냐는 등 이야기를 건넸고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저는 성매매했던 여자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답장이 나오네. 왔는데 고소 관련 준비서면 보내드립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재판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전에 작성했던 준비서면 증거 중심으로 정리해서 작성했고 최근 보내준 자료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법정에서 봤던 원고 변호사와는 다르고 원고 측 변호사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법률 관련 부분도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여 과연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적으로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내용이 오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러한 누명과 억울함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3년 동안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이 참아야 됐고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의 악플들과 생방송이 진행될 때 상처가 되는 채팅들을 저와 병구 그리고 그 당시 뱃속에 있는 지훈우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2018년도에는 저런 이야기들로 저는 안 좋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하지만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말로만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2심 결과가 나왔고 2심은 이겼습니다. 자, 판결문 보여드릴게요. 자,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민사 1부 자, 2019나 부당이득금 이채원 보이시죠? 정보입니다. 이거는. 정보. 네. 자,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채원의 패소 부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채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이채원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배우자인 원고에 대해 어떠한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근거도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피고 이채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을 하여야 하는 바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부당 항소 또한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나도 눈물 나려고 하네. 진짜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해명이 이제는 해명이 아니죠. 네, 저희가 참고 얘기 못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 끝났고 원래는 예정대로라면은 그 항소 기간 그러니까 항소를 상대방에서 또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재판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결과가 11월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도 나오고서도 방송을 못했던 이유입니다. 항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까 방송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그 잘못된 정보가 또 날려져서 저희는 이겼지만 1심 때와 같이 안 좋은 얘기들로 계속 방송 쪽으로 방송에도 찾아오고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방송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 내가 말해도 되지. 사실 저희 둘이서 방송을 하면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으려면은 많은 시청자가 필요한데 저희 둘이서는 그 시청자가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BJ한테 메이저 BJ한테 부탁도 했지만 워낙 무거운 방송이 무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해준다고도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민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공지 어그로랑 이렇게 끌었던 거고 방송을 켰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래 자기. 이게 사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욕을 하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1심에서 이제 졌고 2심에서는 절대 이제 뒤집을 수 없다, 이길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판을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제 잘못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저는
병구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도 너무 좀 상처였고, 지금 최근까지도 친자 검사 해보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유튜브나 이제 생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머님도 다 보시고 하시는데, 유튜브에까지도 이제 최근에 어떤 분께서 이 뭐 상간녀 사건에 대해서 하면서 제 얘기를 또 유튜브에서 올렸었고, 댓글들도 이런 거를 다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알고 있고 해명 방송을 뭐 듣지 않은 사람들은 또 평생 그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재판에 직접 가서 재판을 참가했었거든요. 근데 저밖에 없었어요. 저만, 그러니까 다들 변호사가 왔고 저 혼자만 그 재판장에 갔었고, 네. 재판 결과도 원래 그 인터넷으로 2시간이나 3시간 뒤면은 바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병구랑 저랑 준우 됐고 직접 재판장에 가서 판사님 말씀하신 거 직접 제 귀로 다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병구도 너무 말 못하니까 자기는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송에 피해가 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고. 이게 저희가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 진짜 저희는 되게 많은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이다 보니까 진짜 저희의 심정은 모든 걸 오픈해서, 혹시나 그 100명 중 1명이라도 아닌 곱게 보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 바꾸고 싶어서 모든 걸 올 오픈하고 싶은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결과는 좋게 잘 나왔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재판이라는 게 자료를 입증하는 것부터 준비하는 것부터 진짜 일상생활이 지장받을 정도로, 이 진짜 재판은 몇 달에 한 번이지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시간적으로도 맞벌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밤을 새가면서 잠을 진짜 많이 못 자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 좋게 잘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와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7시에 방송을 한다고 공지를 남겼는데 저희한테는 갑작스러웠어요. 갑자기 이겼는데 1심 내용을 A, B, C, D, E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임방겔이나 제가 이제 스타 BJ로서 Y고수 같은데 잘못된 정보가 다시 올라가면서 급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여유 있게 이제 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7시에 튼다고 하고 자료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더 보여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좀 늦게 됐어요. 공지를 남겼는데 시간을 못 지키게 된 것도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네. 근데 진짜 방송에서 울기 싫었는데, 나도. 나 진짜 약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진짜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웃어야죠, 여러분들. 이제 끝났으니까 해피엔딩. 예전에 저희가 그런 말 했지 않나요? 정의는 승리한다. 진짜 진짜 감사하고. 정리는 승리했습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응? 수고했어. 진짜. 그리고 남준이가 좀 많이 도와줬거든요. 방송하는 네, 거에 맞아요. 대해서. 제가 상담도 많이 했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남순이한테도 고맙고,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사람들은 지금 패소했다고 알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제가 이제 남준이랑 얘기하면서 남준이가 뭐 조언도 해주고, 원래 남준이가 도와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방송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탁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남순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되고 이게 좀 무거우니까 남순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가 해도 되는데 뭐 이제 저희 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마지막 뭐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제가 재판하면서 제 팬분들이,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팬분들 중 8분인가 진술서를 써주셨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진짜 제 열혈 팬분들 8분 정도인가 다 이제 진술서 써주시고,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그만큼 후원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랑도 제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그 진술서를 제가 부탁을 해서 다 수기로 손수 써주셨고, 이제 우리 오빠, 뭐 퐁수 오빠, 뭐 메루 오빠, 홍규 씨, 콤 오빠.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잘 됐네요. 법이라는 게 이번에 저희도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해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용어나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네. 아, 남순이 너무 고맙고, 팬분들 너무 고맙고, 우리 병구도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희 얘기를 들어주고, 항상 얘기했잖아. 안 좋은 일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몰린다고 했는데 더 좋은, 저희가 좋은 일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찍었잖아.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2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 유튜브랑 조회수랑 다 계산을 하면은 훨씬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아셨으니까 어디에서 뭐 누가 잘못 알고 있다, 뭐 인터넷 게시글이나 그런 거면은 댓글이나 이런 걸 좀 남겨주셔가지고 바로 잡는데 저희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저희가 진짜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네. 이 잘못된 얘기를 쓴다면은 아니라고 말 네.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남의 일이지만 그래도. 그래서 한마디 할게요. 사실 와고 다 고소하려고 캡처랑 캡처랑 어제. 다 했거든요. 네. 와고랑 뭐 딱 다른데 진짜 다. 심한 사람 몇 명 있었어. 근데 한 10명, 20명 정도 캡처해놨는데, 진짜 심한 사람, 이거 말도 안 돼, 막 준우 욕하고 막 이런 사람 있죠. 뭐 친자 검사들이 또 나오고 했는데. 그 진짜 심한 사람 3명인가 4명 빼고 다 고소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저희가 7시에 공지를 남겼지만 할 수가 없었던 게, 아침 12시,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오후 12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료랑 인터넷 모니터링 하면서 캡처 뜨고 뭐 한다고 8시간 전에 잤거든요? 맞아. 12시인가 1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잤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지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심하는 거 빼고는 고소를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저희는 열려 있고, 잘못을 했으면은 사과를 하면은 저희는 받아줄 준비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얘기해도 되나? 자기가 통화한 거 내용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이제 통화했던 내용, 거기서 아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때도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사귀고 있을 당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물이랑 다 봐서 그 호텔 CCTV가 지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전화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아니다 얼굴을 확인했냐 뭐 했는데 끝까지 지우라고 하더라고. 끝까지 서면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나도 당연히 남자친구로서 볼 수 있고 막 이런 건데, 당연히 아닌 걸 알고 그 증거물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한데 끝까지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더 이상 얘기가 길어지면은 좀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방송은 말이 길면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어차피 다 지난 거니까 솔직히 마음에 상처가 남고 저희한테는 상처가 남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난 거는 끝난 거에서 여기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뭐 다 그럴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이렇게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방송이 지유나 저만이 아니더라도 혹은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정확하지 않은 글, 진짜 텍스트 문서에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는 시청자분들도 깨달으셔가지고 그런 거에 좀 BJ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거나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해요.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정말 올리는 거에 모든 사람들이 휘둘리는 걸 보고 우리는 승소를 하고 이미 결과가 있는데 진짜 아닌 거를 법원 판결문이나 이런 거 보면 원고 뭐 하고 뭐 피고 1, 2, 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ABC를 안 써요. ABC 안 쓰잖아. 그렇지? 근데 ABCDE 이렇게 해서 누가 그냥 조작행 그 문서에 글에 휘둘려가지고 그게 퍼지고 해서 그러더라고. 안 휘둘린 분들도 당연히 있는 거 압니다. 있는데 그만큼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댓글을 안 써요. 왜냐 알고 이거를 대답할 가치가 없다? 댓글을 남길 가치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휘둘리면서 댓글 같은 걸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거꾸로 끌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긴 시간이지만 하루 이틀 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고 주유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나왔음에도 바로 저희가 방송을 하지 못했던 거, 아까 뭐 항소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방송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일찍 말씀 못 해드린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듣고 보고 해주실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